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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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외치다 아이스크림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안 오성중학교 김한나, 근흥중학교 심예원, 병천고등학교 정지영으로 이루어진 팀 아이스크림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과 환경 중심의 AI 융합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인공지능 융합 수업의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 기술, 수학, 정보, 그리고 미술 교과가 만나 친환경 자동차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업입니다. 교수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중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해 보았습니다. 차시별 학습 목표를 통해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1, 2차 시는 과학과에서 진행했는데요. 1차 시는 대기오염의 개념을 알고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 4차 시는 기술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우선 3차 시는 기존 자동차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친환경 자동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시에서는 그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와 작동 원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5, 6차 시는 수학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5차 시는 함수를 이해하고 실생활 데이터에 대한 예측 함수를 구해보았으며 6차 시에서는 기계학습을 이해하고 손실함수를 이용해 자료의 경향을 나타내는 추세선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7, 8차 시는 정보과 미술과를 융합하여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7차 시는 정보과로 기존의 수학교과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토대로 머신러닝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중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8차 시는 정보과 미술과가 만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학습 목표 및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과, 기술과, 수학과, 정보, 그리고 미술과입니다. 저희는 총 두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충남 소재의 특성화 고등학교, 또 다른 하나는 세종 소재의 일반계 고등학교였습니다. 저희는 수업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사후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멘티미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는 질문을 통해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해 보았고 똑같은 질문을 통해 사전 사후 검사를 하여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즈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전조사에서는 AI 융합수업 경험과 선수학습 수준을 파악하는 질문을 넣었으며 사후조사에서는 인공지능 융합수업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성을 살펴보았으며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각 차시별 교수학습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과는 1차 시와 2차 시 총 2개의 차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차시별 수업 목표는 1차 시에는 대기오염의 원인과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설명할 수 있다와 2차 시에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을 설명할 수 있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뉴스로 흥미를 유발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에게 대기오염의 원인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문제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2차 시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개념과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성질에 대해 학습하고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그 후 학생들에게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원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대기오염 물질의 최대 배출원이 도로이동오염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모든별로 토의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 4차시 기술과 수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과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친환경 자동차의 필요성과 친환경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습 목표 및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차 시학습 목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며 4차 시 학습 목표는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와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수업 내용입니다. 우선 3차 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원리,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살펴보며 대기오염물질이 어떻게 배출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있음을 안내하며 2023년 현재 친환경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며 친환경 자동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3차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4차시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직소 모형 학습을 위해 미리 모집단을 구성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모집단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별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전문가 집단에서는 해당 친환경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며 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지, 왜 친환경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 집단 활동을 마치면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가 이제 모집단원들에게 자신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직소 무형 학습을 마친 후에 각 모집단별로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복습 퀴즈를 풀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3, 4차시 수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5, 6차시에서는 수학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대기오염 물질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배우고 이후 정부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예측을 위해 수학과에서는 자료의 정리의 분석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학습 목표는 함수를 이해하고 실생활 데이터에 대한 예측 함수를 구할 수 있다. 기계학습을 이해하고 기계학습 모델 평가 과정에서 사용되는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자료의 경향을 잘 나타내는 추세선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대표하는 값인 평균, 중앙값, 최빈값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천재교육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의 자료입니다. 이 최고기업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것을 한점도로 나타내고 추세선을 찾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점도로 그린 다음에 추세선은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제값을 잘 반영하면 좋겠지만 이 실제 관측값과 예측값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추세선을 찾도록 하는 건데 이 경향을 잘 표현하는 추세선을 찾는 활동은 기계학습 중에서 회기에서 이 예측까지 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계학습 모델 평가에서 이 손실함수 세 가지를 설명하였는데 MSE와 RMSE, MA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MSE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함수를 이용하여서 2차 함수 특성을 잘 살려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였고 이 RMSE와 MA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있는 1차 함수와 그래프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RMSE를 가장 많이 다루는데 이 RMSE는 기존에 있는 MSE는 이 값을 차를 제곱하였기 때문에 이 제곱의 루트 씌운 RMSE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단위에 맞출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7, 8차시 정보과 교수학습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시는 정보과 수업으로 머신러닝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중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이며 8차시는 정보과와 미술과의 융합 수업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입니다.
7차시 정보과에서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예측해보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머신러닝 과정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이전 차시에서 수집된 데이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연도별 배출량 자료를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피처와 타겟을 설정하였습니다. 피처는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중이고 타겟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입니다. 예측 데이터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학습 단계입니다. 저희는 오렌지3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오렌지3는 코드 없이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전처리한 데이터를 오렌지3로 가지고 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연도별 자동차 수와 친환경 자동차 수 그래프이며 연도별 자동차 한 대당 NOx와 CO 배출량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중별 자동차 한 대당 NOx와 CO 배출량입니다. 다음은 추세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와서 선형외기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지금까지 만든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평가입니다. 테스트 앤 스코어를 가지고 와 MSE, RMSE, MAE 값을 측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입니다. 사전에 준비한 예측 데이터를 오렌지3로 불러옵니다. 예측 데이터와 기존에 만든 머신러닝 모델을 연결하여 추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7차시 정보과 수업을 마무리하고 8차시에서는 정보과와 미술과를 결합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원하는 주제의 그림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혹은 에코프렌들리 카라고 검색을 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뽑아냈습니다. 또 친환경 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이 줄어들어 쾌적한 도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 넣어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는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서로 공유함으로써 좀 더 풍성한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 8차시 정보과 수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진행된 교수학습 장면입니다. 해당 수업 내용을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팀피칭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요. 4명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수업을 개발한 게 있어요. 이 수업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흥미로울지, 효과가 있을지 좀 여기에 들어오면 사전 설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 있는 사전 워드 클라우드라고 선생님이 또 만들어놨어. 선생님이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해가지고 질문을 남겨놨어요. 가장 큰 게 뭐예요? 로봇. 로봇이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많이 로봇이라고 제출을 한 거거든? 알파고, 챗GPT, 시리아, 지구 멸망 뭐야? 지구 멸망. 끝없는 발전, 4차 산업혁명. 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1교시 과학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와. 과학 선생님 나와주세요. 오늘 첫 수업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효과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오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 목표로는 자 여러분 대기오염 잘 알고 있죠? 네. 여기 오늘 미세먼지 농도 뭔지 아세요? 처음 오면서 찾아봤는데 나쁨일까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기 때문이죠. 대기오염으로 인해가지고 2060년이 되면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말했던 대기오염 개념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대기오염 때문에 지구 온난화도 일어나고 온실 효과도 일어나고 오존층 아까 말했죠? 오존층도 파괴되고 산성비나 황사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대기오염의 주된 물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자, 그러면 질소산화물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석유나 석탄 등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요. 얘는 연소할 때 아까 산소랑 강하게 만난다고 했죠. 원래 산소랑 강하게 만나면은 CO2가 생겨요. 그쵸? 체내로 들어오면요. 그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네. 헤모글로빈의 역할이 뭐예요? 적혈구의 역할이 뭐예요? 산소. 그렇죠. 산소 운반이에요. 왜 산소를 운반해야 해요? 그쵸. 뇌에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주 배출원이 도로 이동 오염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다음 수업인 기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친환경 자동차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와. 과학 선생님 수업에 이어서 기술 수업을 하게 된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과학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가솔린, 디젤 이런 자동차들이죠. 그런 자동차들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학습 목표는 이 영상에 선생님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담겨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가 왜 필요하대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있죠. 친환경 자동차의 의미는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친환경 자동차 전에 있었던 자동차를 뭐라고 한다 했어? 가솔린, 그치? 가솔린, 디젤 이런 친구를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거든요. 내연기관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내자일 것 같아? 안내자, 그죠? 안쪽에서 연이, 아까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죠? 연소하다 할 때 연자거든? 자동차의 작동 원리예요. 흡입압축, 폭발, 배기, 흡압, 폭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터트리는 열 에너지, 팡 하는 그 에너지가 동력으로 작동을 하게 돼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인데,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기에 유해 물질을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라든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같은 친환경 자동차는 크게 4가지,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있어요. 태양광 자동차도 있고 한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자, 첫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살펴볼게요. 하이브리드 지금 좀 어려워. 마지막으로 전기차. 전기차는 EV라고 하는데요. 얘는 완전히 내연기관이 배제된 거야. 마지막으로 퀴즈를 할 거예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환경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OX. 벌써 4명 맞았어요? 어떻게, 이건 대박이다. 제동순이는 애옹이가 제동순이 1위입니다. 선생님은 이름은 정지영이고 과목은 수학이에요. 기계학습을 하고 그 수학으로 너네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아까 말했던 그 하수푼을 할 수 있잖아. 자, 나이에 따라서 성적을 입력했을 때 뭐 내가 21살 때는 수학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예측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회기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친환경 자동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기오염 물질이 줄어드는지 그걸 예측하는 모델을 사실 만들어서 자, 그럼 우리 수학에서는 자료의 정리와 해석을 그게 모집단이야. 원래 있는 집단. 그거를 다 조사하는 근데 거기에서 몇 개를 뽑아. 랜덤으로. 뽑아서 만든 게 표본이야. 그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져와. 그치? 이 시각화가 중요해. 그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요거는 히스토그램이에요. 우리가 도수표를 그린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점을 찍어서 만들었는 게 도수표 다각형. 자, 자료를 대표하는 값들 중에선 평균, 중앙값, 최민값 이 3가지가 있어. 오리지3에서 보면 우리가 산점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산업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산점도라는 걸 보여. 자, 그러면 연도별 자동차 한 대당 N호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어떻게 줄어들었어. 그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니까 정말 줄어드네. 정말 잘못 예측해서 나오는 결과가 빠질 수도 있거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돼요. 자,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었을 때 평가하는 것은 오리지3의 이 탭을 가져옵니다. MSE와 RMSE, MA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합니다. 다른 거 미분의 1종이야. 그럼 적분이라는 것은 반대로 뭐겠어? 쌓아 올리는 거. 자, 그러면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유형
잘 때 표현아. 이거 누굴까요? 개구리 친구의 친구가? 자, 수학은 여기까지고 오늘 아주 수고했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게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친환경 자동차가 등장하고 나서 아까 말한 그런 배기오염 물질이 줄어들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공공 데이터는 나라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렌지3라는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구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거야. 어렵지 않아요? 머신러닝을 사용할 건데 머신러닝이 뭔지 알아요? 기계잖아, 머신. 기계, 러닝 뭐예요? 러닝이 그러닝이 아니야. 전철이라는 거는 사전에 데이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용하기 좋게 미리 세팅을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세팅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거지. 그 다음은 그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잘 작동하는지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친환경 자동차가 등장했는데 얘 진짜 효과 있어? 라는 거야, 문제가. 요거 먼저 볼게요. 자동차 등록 자료 통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대로 넣고 학습시키면 잘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왜 그럴까? 정리되지 않은. 맞아요. 정리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살펴볼 거예요. 머신러닝 할 때 피처나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 피처는 특징이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공부할 때 연습 문제 풀어보지. 네. 근데 그 연습 문제가 시험 문제랑 똑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80%는 연습 문제로 남겨놓은 거야. 그리고 20%로 얘가 잘 굴러가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형얘기 하겠습니다. 선형얘기는요 1차원수처럼 선을 그려가지고 선을 그려서 가장 비슷한 값으로 예측을 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든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선형얘기 한 게 잘 굴러가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야. 모델 평가. MS3, MA, R2 이런 값들이 있는데 요게 작을수록 좋은 거야. 오차라는 거거든. 오차가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좋죠. 0.014 좋아. 그러면 모델이 쓸만하다. 파일 가져옵니다. 이번에 예측 데이터 해야겠죠?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중을 피처로 남기고 나머지는 다 메타로 바꿔줍니다. 여기 나오죠. 어떻게 되는데 NOx가 거의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측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점점 NOx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데이터 시각화를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챗GPT에도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후 설문이랑 사후 워드클라우드 2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업 전이랑 후에 어떤 생각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본 거거든? 아까는 가장 많이 나온 게 로봇이었는데요. 지금은 빅데이터, 머신러닝과 같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추가가 된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인공지능? 뭔가 로봇이 있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오늘 어떻게 유익했나요? 네, 고마워요. 잘 따라줘서 고맙고 마무리 인사할까요? 밥 맛있게 먹으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및 해석입니다. 우선 워드클라우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사전 결과와 사후 결과의 전반적인 대답은 비슷했지만 사전 결과에서는 지구 멸망, 모르겠어요와 같이 부정적인 답변도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후 결과에서는 똑똑함, 다재다능하다, 어렵지 않다 등과 같이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온 것을 보아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구글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전 결과에서 융합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약 3분의 2가량의 학생이 융합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고 본 연구에서 진행된 수업이 처음으로 경험한 융합 수업이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결과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절반가량의 학생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는 정규분포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사후 결과에서는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80% 이상의 학생이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결과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70%가량의 학생이 인공지능 모델 생성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는데요. 사후 결과에서는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절반가량의 학생이 인공지능 모델 생성 가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후 결과에서 수업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또 학습 효과성을 물어보았을 때 85%가량의 학생이 학습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70% 이상의 학생이 인공지능 흥미 및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답변입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들이 많이 제출되었는데요. 한 주제로 여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재밌었고 4교시에 걸쳐 4가지 과목의 선생님들과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답변을 보아 인공지능 융합 수업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융합 수업은 다양한 학문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학문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융합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 자동차와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인공지능 응용 가능성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환경교육을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시의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융합 수업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지식, 기능, 태도 측면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융합 수업이 더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아이스크림 팀의 인공지능 융합 수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